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가까운 지자체끼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역 발전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세 지자체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을 두고 다투거나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에 따른 소음 문제에 대해 익산시, 김제시, 전주시 등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7년 전 전라북도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지금까지 조정 신청 건수가 한 건에 그치는 등 질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도내 유치원들이 교육부의 쌍방향 수업 확대 정책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확대해 수업의 질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도내 유치원들은 인력과 기기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라일보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전관리비와 관광비 등 지자체 행정 수요를 측정하는 단위에서는 이들이 빠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 등록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수의 1.8%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종합상담창구인 전북콜센터 1588-0700을 개설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소상공인이나 청년,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만 지원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 자격 요건과 신청기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이스탄공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로 당 안팎의 비난을 받아온 이상직 의원이 당내 징계 절차를 앞두고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과 횡령,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당내 윤리감찰단의 징계 절차가 임박하면서 제명설까지 확산되고 있던 상황. 막다른 길에 몰린 이상직 의원이 선택한 건 탈당 카드였습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스탄공 매각 대금을 150억 원이나 깎아주고 사실상 전 재산을 내놓으며 노력했지만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졌다며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 이스탄공 직원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업자로서 그리고 대주주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이에 대한 제 책임을 동감합니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해온 상황. 이 의원은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됐다며 사과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탄공과 일자리를 되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견에선 탈당이라는 말 대신 당을 잠시 떠나 있겠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복당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오겠습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탈당을 했지만 이 의원의 앞길은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될 전망입니다. 최측근 등 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상직 의원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의힘이 고발한 횡령 배임 사건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한 뒤 중진공 이사장을 거쳐 4년 만에 재선 의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이상직 의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디자이너를 자처했던 이 의원은 자신이 주특기로 내세웠던 일자리 문제에 결국 발목을 잡힌 셈이 됐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얼마 전 SK컨소시엄이 2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GS글로벌도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60억 원을 들여 전기 상용차와 특장차 생산시설 그리고 수입차 점검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의 동반 투자는 물론 군산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새만금 산업단지 109 부지입니다.
GS그룹의 종합상사인 GS글로벌이 오는 2023년까지 이곳에 56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상용차 조립 생산 라인과 특장차 제조시설, 전기차 배터리 조립과 수입차 점검센터를 운영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21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단순 조립 생산, 제품의 판매와 같은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여기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수출입 물류가 늘어나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GS글로벌은 GS그룹을 대표해 새만금 투자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추가 투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SK와 GS 등 국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잇따르면서 협력업체는 물론 해외 기업의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미래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이미지가 이제 가꿔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큰 대기업들이 투자하게 되면은 외국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기업들 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해외 기업까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항만과 공항, 철도 등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사건처럼 음주운전은 선량한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오선의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마트 앞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연이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음주 차량인 것 같다 해가지고 계속 신고가 몇 차례가 걸쳐서 왔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보니 운전자는 다름 아닌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조 의원은 술을 마시고 이곳 집 앞 마트 주차장까지 300여 미터를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조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선의 조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례나 의장을 지냈습니다. 의장이던 지난해 익산시의회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몇백 미터를 갔든 1km를 갔든 본인이 운전했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깊이 반성하고. 시민단체는 조 의원의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 익산시의회의 강도 높은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 책임감이 무겁게 활동해야 할 분이 오늘 같은 이런 일탈 행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는 송상준 전주시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전주시의회는 검찰 수사를 핑계로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통보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징계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에서만 매달 적발되는 음주운전은 380건에 이릅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 의원들이 되레 음주운전에 앞장서는 행태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큽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그리고 재활용 처리장 주변 주민에게 해마다 지원하는 현금을 놓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현금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환경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016년 관련 조례와 2017년의 합의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그리고 재활용 처리장 주변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지원 기금은 연간 14억 원입니다. 2016년에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전주시는 계속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현재도 현금 지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법제처와 환경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법제처는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법률에 있는 일반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문의해 환경부와 전주시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는 만약 전주시가 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포함해 문의했다면 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현금 지원은 안 되겠다고 이제 안 된다고 규정한 거잖아요. 이 법이나 조례 일련의 과정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현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는 법령 해석을 요청할 때 조례를 빼고 질의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주민들은 물론 시의회와 현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016년에 현금 지급을 금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2017년에 다시 현금을 주기로 바꾼 셈인데 제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만 반복되는 겁니다. 조례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을 둘러싼 현금 지급을 놓고 3년째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고창군만의 별난 이야기와 자랑거리가 담긴 고창 기네스북이 발간됐습니다. 장수군이 내년부터 장수 한우를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생산자, 유통단체와 협약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기네스 2020을 피안했습니다. 고창군은 세계의 유산을 비롯한 자연, 환경과 인물 등 8개 분야에 걸쳐 진기록과 숨은 이야기 129건을 담았습니다. 우리 고창 군민들의 삶의 활력이 되고 자랑스러운 고창 군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수군이 내년부터 장수 한우를 공동 브랜드로 사용하기로 장수 한우 지방공사와 농협, 축협 등과 협약했습니다. 또 장수 한우의 생산과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유통 판로를 확대하여 장수 한우를 널리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순창군이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과 함께 개발한 소스 제품 2종의 생산 기술을 지역업체에 이전했습니다. 매운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만든 이들 제품들은 지역업체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게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스라든지 아니면 밀키트 형태의 제품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행정안전부의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선정돼 4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안군은 사업 대상지인 곰소지구에 2025년까지 해안 올파 방지 시설과 배수 펌프장 등 재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전주 노인주간보호센터 직원과 이용자 등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국의 누적 확진자가 120명이 됐습니다. 전주에 사는 60대 여성과 70대 여성, 이 여성의 남편인 80대 남성은 지난 15일 센터에 방문한 110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를 해오다 기침과 근육통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판매업자인 101번 확진자에서 시작된 4차, 5차 감염 사례로 101번 확진자로 인한 감염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최다 발생 지역은 전주시 중화산동 선 너머 사거리로 모두 19건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가 많았던 곳은 18건이 발생한 익산시 어양동 하나로 사거리, 세 번째는 15건이 난 군산시 수송동 남북로 사거리입니다. 전주시 금암동 백제교 사거리와 효자동 남전주 전화국 사거리는 각각 14건의 사고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사고 다발 지역의 신호체계와 교차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남원시 운봉읍의 김부각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건물 한 동 400여 제곱미터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와 임실, 진안 등 동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